같이 사람들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가, 에스더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을 저린 겁니다. 우리 가짜 뉴스 공장이란 말 들어봤어요? 전혀 안 들어봤는데, 우리는 작심하고 가짜 뉴스 공장으로 새로 신설 공장을 세워서 프레임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가짜 뉴스,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서 조금 뒤를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일방적으로, 소리 좀 잡아주세요. 제가, 네, 그래서 올리는데 조금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야 돼. 뒤로. 자, 미안합니다. 잠깐. 좀 잡음이 났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짜 뉴스를 제조한 공장이라고 언론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한두 건 갖고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거짓된 보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언론에 잘못 회자돼 갖고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세상 법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약한 사람은 짓밟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에서 비하면 소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가짜뉴스 근원지고 한국교회가 모든 인권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반인권 집단이다 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한국교회만큼 인권의 의식을 갖고 있고 인권을 위해서 싸운 집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근대사에서 끼친 그 수많은 공적은 다 제가 제해버리고 교과서도 다 왜곡시켜버리고 이제 언론에서 완전히 통제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재갈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침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지난날 나라를 빼앗겼어도 나라를 빼앗기 위한 의병 활동을 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전국에서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가짜뉴스 뻔뻔 조작하는 한겨레는 배가라라! 한겨레야말로 가짜뉴스 제조공장, 뻔뻔한 한겨레 아웃! 자, 우리 한겨레는 한국교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까 앞서 발언해 주신 것처럼 에스더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어느 특정한 단체만 있는 게 아니죠? 네. 한국교회 5만여 교회가 지금 다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이게 이제 들불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지금 거명된 25명의 직접 거명된 피해자와 단체뿐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오히려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하고 있지만 이제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가 오늘 그 중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저는 에스더와 직접 지금까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이렇게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가 국정원과 힘을 합쳐서 오늘 이렇게 한겨레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규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심화하시는 통합측교단입니다. 진수일 목사님께서 주초위양이라는 아주 희한한 말을 또 했습니다. 지난 중종시대에 조광조를 밀어냈던 주초위양이라는 흥구파가 새로운 신진 사림들을 밀어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집단이 누굽니까? 자기들인데 적용을 잘못해요. 무식해갖고 국어를 공부 안 했어요. 제가 정치외교학을 나왔고 문학을 공부해서 현재 소설가고 시인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정식 회원입니다. 제 이름은 정식 소설, 장편소설도 썼고 시도 많이 낸 사람입니다.
자, 이 어법에도 맞지 않고 논박에도 안 맞고 소설을 쓰더라도 가상적으로 픽션을 쓰더라도 프라바빌리티라고 합니다. 개연성이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지어낸다고 공상망상이 소설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찮은 삼류찌라시 저급한 소설을 갖고 어떻게 감히 주초유형이란 말을 이야기합니까? 무식하니 용감한 겁니다. 식자우환입니다. 알면 똑바로 하세요. 무식하면서 법무부 장관 하고 있고 주초유형이라는 적용 대상은 훈구파 집권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광조를 밀어낸 그 이야기를 주초유형을 감히 주초가 이어 합치면 조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된다는 거짓된 말을 지어낸 것을 감히 한국교회에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정파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앞장서 왔고 33인 중에 절대 과반수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민주화 시대와 지금 산업 근대화 시대에 가장 앞서서 애국운동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교회인데 어떻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기들의 이념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거짓된 가짜뉴스 인권 프레임으로,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한국교회를 덤터기 씌워서 아주 한국교회가 일반 국민과 괴리시키는 고리파 전략을 펴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들의 거짓된 프레임은 간단합니다. 가짜는 뭐 때문에 힘은 없어져요? 어둠은 빛으로 없어지죠? 가짜는 진실에 의해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과 결탁한 한겨레 가짜뉴스 공작 즉각 폐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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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를 모독하는 한겨레 언론사 사장을, 한겨레 사장을 비롯한 모든 기자들 무릎 꿇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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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죄해서 쳐들어갈 겁니다. 이따가. 자, 우리가 성명서도 다 제출할 겁니다. 이어서 자, 이렇게 뉴페이스가 많습니다. 뉴페이스를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들은 일부 몇 사람만 잡으면 한국교회는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씩 마이크 주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한국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인적 자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고 있다 뿐이지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앞서 나서서 강력하게 운동가로 변신할 것입니다. 자, 제가 잠깐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파괴하는 반대로 일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한겨레 신문사는 마치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사이면서 적과 같은 내통하는 간첩질을 하는 것과 똑같이 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를 주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과는 반대되는 방향의 기사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권에는 전부 인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차별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인권인데 왜 특정한 소수자에게만 인권의 가중치를 두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로 대통령도 뽑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논리라면 지금 가장 민의 정당에게 정권을 넘겨야 됩니다.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독재 정권이 뭐냐? 특정한 소수자들이 집권해서 다수를 통제하는 게 독재 정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군사 독재 정권이니까 지난날에 군사 독재 정권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짜 인권 독재 정권이에요. 인권이란 말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엔에서 말하는 인권은 각 나라의 모든 제도, 문화를 파괴시키고 성윤리 규범을 다 파괴시키고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특정한 소수자, 세상을 다 각 나라 주권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다문화 정책을 펴야 되고, 또 특정한 소수자, 특별히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젠더 이론에 의한 GM 정책에 의해서 많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그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식으로 기만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입니까? 지금 페미니스트들 열심히 투쟁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성들의 지위도 세계에서 우리가 뒤처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자료만 갖고 와서 대한민국이 마치 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독재국가 이슬람의 그 압제받는 그러한 여성인권이 짓밟히는 국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법 강정과 윤리 규범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야 돼요?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어떻게 천륜에 어긋나는 것을 마치 돌연변이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유전되는 거 보셨어요? 간성이라고 해서 인터섹스는 돌연변입니다. 남성과 여성 성기가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연변이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논리를 펴면 하나하나가 말이 안 돼요. 젠더 이론에 의해서 지금 페이스북에 영국에서 들어오면은 70가지가 넘는 성을, 젠더를, 사회적 성을 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요 골치 아파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젠더 플루이드, 안드로진, 안드로지누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자기들도 설명을 못합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젠더 이론이라고 해서 젠더가 마치 최신어고 젠더라면 현대어고 젠더라고 하면 마치 세계화에 앞서가는 것처럼 현대인이라는 것으로 착각을 시켜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뉴스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TV뉴스를 안 봅니까? 거짓이고 가짜뉴스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정보가 없나 해서 SNS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가 저들이 말하는 극우 세력들의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프레임을 보면 극우도 아니지만 극좌의 유튜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민주사회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자유언론이고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편은 가짜뉴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적이 되고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유튜브 방송, 그 보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튜브 방송들을 다 가짜뉴스 공장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거짓된 행태를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이 대한민국 언론으로서 자해해왔다는 사실을 통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도 보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가짜 뉴스를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독재 정권이 획책하는 언론 탄압과 동일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 정권이 인권이라는 것을 갖고 좋은 인권을 마치 반대하고 현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 반인권 세력인 것처럼 기만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권은 유엔에서 말하는 인권은 동성애자뿐이 아니라 수간자, 시체성애인 시간자, 소아성애자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러한 것을 마치 인권이라고 인류 역사에 바라고 인간들의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심을 무너뜨리는 것을 갖고 어떻게 인권을 프레임을 갖고 그것을 소수자들을 무조건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군용법 92조 6항 여러분 아시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92조 88조이나 병역법.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군대 가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 다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하라고 했고, 또한 더 나가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군용법 92조 6항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의 남성 동성애 개간에 대해서 절대로 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이 앞서고 있는데 이게 인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군대가 일반 이성의 자들도 마음대로 성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군대 병력 내에서? 근데 어떻게 남성 동성애자들은 특권을 받아서 군대 내에서 마음대로 성행위를 할 수 있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강제적으로 성폭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인권의 문제로 둔갑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된 인권을 조장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좌파 언론의 앞잡이 청벽 한겨레는 즉각 폐간하라! 대한민국 정상 국민들을, 일반 국민들을 모독하고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앞잡이 한겨레를 강력 규탄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겨레 신문은 출발부터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듯이 출발부터 자기네 색깔이 우리 한국의 다수를 포함하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랬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제가 가만히 살펴볼 때 역시 저희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바로 북한인데, 북한과 한국의 언론, 요즘에 한국의 주요 언론은 거의 찌라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게 이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주요 메이저 언론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라고 하면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1999년도부터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한국의 2000년대 후반서부터 2017년부터 저희들이 들어와서 북한 노스 코리아 프리덤 위크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인권이 전 세계 최악이다 하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알고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이 한겨레를 비롯한 소위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독재라 하면서,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라 하면은 이거는 뭐 제왕적 독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붙인 게, 그러면 당신은 마왕적 독재를 하고 있다. 왜? 뭐 이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밝히려고 개인들이 들고 일어서고 유튜브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이걸 이젠 가짜로 몰아서 한국의 언론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보고 있고 역사가 보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장로님이 한 분 있습니다. 내 제자 중에 하나 한겨레 신문에 보이직이 있는데 한겨레 신문에 연락을 해서 우리 서울역서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세계적인 인권 행사에 좀 취재를 하도록 부탁하겠다 전화를 했더니요, 굉장히 난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는 그런데 취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 어떤 신문이라 하는 거 자기네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네 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직이라서 자기가 제자라는 그 백을 업고 좀 백을 써서 취재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이런 취재는 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제대로 된 공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프레임을 짰는지, 이거는 혼자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논평한 걸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신문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가짜뉴스 뽕짝을 마치더니 법무부 장관 또 인권국장이라 하는 사람이 프레임을 짜는데, 이제는 언론이라 하면은 잘못 보도를 하거나 취재해서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석희 대표적이죠. 벌금까지 물은 사람입니다. 어느 언론사나 개인이나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나 언론사를 실수를 한 걸 지적하지 않고 전부 다 도매금으로 이거는 가짜다, 공장이다, 이거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거기다가 이젠 기독교까지. 그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을 탄압하고 이제는 심지어 기독교까지 탄압을 하는가? 이런 걸 해서 이득을 얻을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 대한민국보다 저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이 가장 좋아할 겁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하는데 가짜뉴스 조작, 거의 범죄 수준에 이르르는 그런 조작을 해서 손석희의 태블릿 PC, 여러분 이젠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그거 자세히 조사만 해도요, 이건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이 손석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금 북한의 지부까지 됐습니다. 대단하죠? 아마 정권 창출의 제1등 공신이 JTBC라면은 아마 요번에 그 중심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지금 보수 괴멸의 그 타겟으로 진실을 전하는 언론과 개인과 그리고 이제는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기독교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에 결코 그대로 좌절하거나 그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앉아서 죽여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진리와 정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수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마귀예요. 원수는 용서할 기회가 있지만 사단마귀는 없애버려야 될,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만일에 한겨레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짓을 한다면은 에스더 운동본부는 한국의 대표도 아니에요. 숫자로 보거나, 물론 북한 정권을 죽이기 위해서, 동성연애 반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한 개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에스더 전체를 가짜라고 프레임을 찍고, 또 심지어는 나가서 에스더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 모여서 우리 대표하라고 했습니까? 에스더는 우리 한국의 대표가 아닙니다. 에스더 이외에 한국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단체와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인권국장도 이제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대화를 할 수 없다. 이거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인권국장, 언론, 한겨레신문 대변하던 기자 중에 한 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청와대요. 청와대로 갔죠?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냄새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들이 모였지만은 한국 지난 1, 2년간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미쳐서 돌아가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해외에서 수많은 교포들이 들어오고 유튜브 방송사들이 생겼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튜브 방송사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이제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주고받고 있는 카톡방에까지 잠입을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네 스스로 시위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데 들어와서 맘대로 이걸 통계를 내고 조사할 수 있는지, 저희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법적으로 다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겨레신문 앞에서 모여서 시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인 문제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게 진짜 뉴스 언론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함께 싸워야 할 것입니다.